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다가 일단 뭐 서로 자제하기로 한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이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니라서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이제 당내 특별기구를 마련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5일이면 그 특별기구의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그 특별기구에서 녹여내면서 네. 뭐 처음에는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하나의 그 룰을 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장선 의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당내 특별 기구에서 만들어서 합의를 결국 보겠지만은 제가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에 계속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 유승민 그 원내대표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네. 또 이렇게 이 당 대표 갈등이 계속 이렇게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비상한 상황이고 어려울 때인데 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장파들하고 갈등은 있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당 대표와 청와대 또 원내대표와 청와대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도 계속 반복해서 일하는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이군요. 5일. 네, 그렇습니다. 예, 공천 룰을 다룰 당내 특별기구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원점에서 모든 걸 논의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지금 김무성 대표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과 네. 그리고 당헌 당규에 규정된 네. 공직 후보자 선출이 이제 적절한 선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예. 우선 이제 안심 전화번호 네. 그 공천제의 문제점부터 토론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국민 공천의 정신을 살리면서 또 김무성 대표가 그간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도 살리면서 네. 그다음에 20대 총선의 승리를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기약할 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오늘도 전략공천은 안 된다. 이 입장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공천룰을 다룰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 안심번호는 안 된다거나 또는 전략공천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제를 달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새누리당의 이 당헌 당규에는 예.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상향식 공천에 좋은 정신이 있는데 네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안심번호 공천제라는 이제 말하자면 공천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문제보다는 하나의 여론조사 방식을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 네. 문제부터 이제 엉켜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이 또 야당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집권당의 그 갈등 양상을 걱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상황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회동해서 합의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보면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서 여러 또 다른 이야기와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되고 의견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이렇게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번 전 그 당 중앙에서 통과는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룰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이제 우회에서 정해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향식으로 했었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상향식으로 하자라는 이 전환점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때 갑자기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여러 역선택 문제부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전환점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제대로 네. 정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제 뭐 공천 룰을 다룰 특별기구가 구성된다니까 이제 거기서 논의가 되는 거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요? 최고위원회의. 네. 그래서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심번호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한 형태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민 경선이 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이거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취지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공천이라든가 자기 사람 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이제 당내에서 청와대에서 마치 측근들을 심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공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믿고 얘기가 되면 네. 이 새누리당의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풀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 하나 추가를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고지순한 거고 당원들이 포함된 현행 당원 당규의 경선 방식은 그거에 충실해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요 세 가지 전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되는데요. 네.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 한 얘기는 안심번호 경선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이 자꾸 무리하게 추진이 된다. 이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꾸 뭐 말씀드릴 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이 일어나서 대구에 대통령이 내려갔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아무 초청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이제 내려간다. 네, 뭐 네. 이러면서 이게 더 오해를 더 이렇게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어쨌든 제 생각은 저희들 당도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주류와 비주류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청와대와 여당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으니까는 네. 잘 합의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제가 생각이 볼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언론의 추측 보도 내지는 흥미성 보도지 실제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태까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 시절에도 2006년 지방선거라든가 그 이후의 선거에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고 네. 했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청와대에서 일부 참모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측근에서도 여야 대표를 합의의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당청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박정희 의원님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거세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종걸 원내대표나 이런 발언을 보면 이거 결국은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정치하려고 지금 자기 사람 신게 하려는 것도 아니냐. 호위무사들을 내년 20대 총선에 대거 진출시켜서 뭐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가 시작됐죠. 제가 지금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언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론 탓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어쨌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근데 또 청와대 그것도 관계자라고 했는데 고위층이 그걸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이 거기서 또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단순히 언론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얼마나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는 언론은 그 어느 때는 언론이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넘길 사항은 아니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또 한번 저는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소통도 더 하고 해서 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야당이 걱정할 만큼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시절에 이 측근들을 심었다든가 하는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뭐 상황 정치다, 뭐 이 호위무사다라는 것은 정치 공세에 그렇습니다. 불과하다. 지금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조금 전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아니 이런 문제를
이 정말 이 여야의 당 지도부가 정치 생명을 걸고 타결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별로 힘도 없는 선거구 획정위에다가 좀 떠넘기고 맞습니다. 예. 이러고서 서로 집안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국회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또 지역을 획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난번에 그 여야 대표들이 좀 협상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구가 적은 호남이 인구가 많은 충남보다도 내석이 이 의석이 많고 이런 역전 문제들을 남마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민간 추천위원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참으로 끝이 안 날 공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계속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이 계속 시끄러웠었습니다. 이 선거구 문제는 항상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 획정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이렇게 거의 합의까지 봤었는데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대1이라는 거를 맞춰야 되고 또 어느 면 농촌이 너무 이렇게 한 국회의원한테 너무 크게 방대하게 커졌을 경우 제대로 그 반영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농촌의 어려움을 봐서는 저런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들이라든가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매번 이런 게 반복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할 때도 여야가 뭐 각각 추천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대리전을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치르는 듯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저 제3의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면 아니 여야가 정말 추천하지 말고 공익적 위원들로 구성해서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신망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따르겠어요. 너무 최소한 이래야 네, 원래 뭐 그렇게 되는 거 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항상 얘기된 게 뭐냐면 이게 국회로 다시 넘겨줄 경우는 네. 항상 획정위가 정한 게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네네. 흐지부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획정위 전권을 주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에도 글쎄 아마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예.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아까 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하되 네. 맡겨주는 방법이 제일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이 정개특위에서 획정위가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거를 정해줬어야 되는데 예. 이런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니까는 획정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44명에서 249명으로 정하겠다 하는 이렇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들을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것은 설사 획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이걸 획정위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은 정치권이 이 자기 책임으로 정말 통감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전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 책임 있는 행동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돼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이런 국면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정장성 의원님 무슨 모임을 하셨더군요. 통합 행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저희들이 야당도 이 여당 아까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야당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토론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또 불신 이런 게 너무 심각해서 네.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선거를 치르겠냐는 우려도 좀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에는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도 있지만은 또 중간에 말없이 있는 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우리가 목소리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말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당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좀 해보자. 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친노 주류도 아니고 또 비주류도 아닌 이 중간층에 네, 있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인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여러 번 모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 우선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 있는 분들도 좀 만나보고 우리 예. 생각도 전달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선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만들고 네. 더 나아가서 잘 된다면 야권 전체를 하나에 묶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알겠습니다. 노력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과 통합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든 지금 잡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고민 어떻게 보입니까? 글쎄 그게 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너무 갈등의 뿌리가 깊어서 네.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중간 입장에서 서신 우리 정장선 의원 같은 분들이 경험도 있으시고 또 혁신 마인드도 있으시니까 거기부터 이제 통합의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미 탈당해서 신당하겠다는 분들하고도 그 세력하고도 앞으로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저희 당내 문제가 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내 문제부터 잘 우선 조화를 해놓고 나서 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바깥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모임 이름을 통합행동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에서도 네. 예, 어쨌든 야권이 하나가 돼서 선거 치러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지도층에 있는 분들부터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네. 내가 희생해서 당을 살리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앞으로 저희도 대화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되는 거를 은근히 바란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선거는 저는 뭐 수도권에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편한 선거는 없습니다. 그 언제든지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정말 야권이 하나로 묶어지고 또 새누리당은 국정의 중심 주체로서 정치를 잘해서 멋있는 승부를 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받는 게 좋지 한쪽이 지지멸렬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승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대로 된 진검승부로 승부를 가리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국민을 위한 정치죠, 그것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계속 약화가 됐을 경우 예. 저는 여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예. 어느 정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춰야 네. 여당도 강해지고 하는 또 것이지. 건강해지고. 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